주십시오. 요 이야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청중 중에서 누가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인지 아닌지 그건 좀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위에 있으면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인 할 수 없습니다. 우상표 선생님. 우상표 선생님 눈이 띄어서 할 수 없이 우선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발표자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용인하면은 지금 어쨌든 이 전국적으로도 이 주목을 받고 있는 핫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가장 그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용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적 원형이라든가 또 용인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집어내서 용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그 어떤 그 용인성 이런 것이 이제 출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조금 의견을 덧붙이자면 용인은 이제 지리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도농 복합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거점형 도시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제 물길도 다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점형 도시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 측면도 있고 또는 그 장점을 그대로 이제 살려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요즘 이제 도시학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콤팩트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2~30만을 하나 이제 생활 단위로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문화 인프라를 이제 갖추고 뭐 이제 도시락 뭐 병원이라든가 이제 학교 시설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체육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그 문화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 어떤 그 생활형 이제 거점 임팩트 도시, 컴팩트 도시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용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원심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직분들은 우리는 수직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흥 사람들은 우리 뭐 용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생활 번역 자체가 뭐 수원에 이렇게 이제 편입되어 있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용인의 구심력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과제 이것도 우리가 우리 문화원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핵심적인 어떤 과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어요? 이거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안 하는지와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성과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필요성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오프코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문화원 임직원이시니까 세우는 문제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편하게.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또 들어보시고 이 발표자들 말씀하신 게 질문도 좋으시고요. 예. 저기 도문화원 연합회장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문화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생각나는 것은 몇 가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청바지가 300년 후에는 청바지일까 골동품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저는 문화원에서 이런 거를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께서는 무엇이 문화원에서 가장 빨리 해결될 문제인가 그거를 국장님한테 질문 올립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굳이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무쌍한 또는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좀 하고 있어요. 다이나믹 코리아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용인문화원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야 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은 용인문화원이 다이나믹한 용인문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라 좀 그러니까 합의해서 만드는 거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합의하지 않고서는 힘이 안 생기고 다이나믹을 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무국장의 능력이나 원장님의 타고난 영도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동안 문화원이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전 원장님이나 이전 시장님이 했던 시정 또는 문화원의 정책 방향들이 다음 원장님이 들어오시면은 구태의원하고 내가 왔으니까 새로운 거 해야 되라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전에 했던 용인문화는 해왔던 모든 일들, 10년의 역사 동안 해왔던 일들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전제하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럼 다음 단계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누구 하나의 개인적인 차원의 아이디어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같이 수기하고 좀 느리더라도 그렇게 합의해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라고 말하면은 문화원들은 그 합의와 수기의 과정들을 참 소홀히 해왔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사무국장들하고 일본의 300년 된 마츠리 일본 축제를 좀 다녀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축제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합니다. 그건 어디 문화원, 일본 어느 지역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축제를 할 때는 반드시 시민 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요. 근데 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넣을 때 결정하는 이거 넣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소하게 빵, 야끼소바 이런 것들을 축제 안에 좀 가게를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이 야끼소바가 100년 뒤에도 이 포장마차가 100년 뒤에도 이 포장마차가 있을까? 그게 유일한 주제입니다. 그게 유일한 선정 기준이에요. 100년 뒤에 야끼소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 야끼소바 콜 그 축제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년 적어도 그 조그만 10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 100년 후에 지역을 생각하는데 용인문화원은 이제 5년의 계획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100년 뒤에 용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 전에 용인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용인이 어떤 모습일까 보면 100년 후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거를 아시잖아요. 그럼 향후에 100년 뒤에 용인 문화는 어떤 것일까를 상상하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지금 결정이 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좀 계획을 짜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문화원에서 생활풍수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지금 한 7년 차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인 산천을 떠돌아다니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다 돌아보니까 용인 땅 곳곳이 어떻게 배치되었고 향리가 어떻게 되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화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저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용인 문화원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왜 위기가 왔니? 하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위기가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론적이나 학술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회원 수가 줄어갖고 조직이 슬림화돼갖고서 위기가 왔다든지,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든지. 그럼 왜 돈이 부족했니? 그러면 용인시 지원금이 줄어서 그렇다. 저도 정부에서 정책 책임자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정책을 펴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할 노력은 했니? 라고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회원을 줄이면 회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또 실질적으로 지금은 위기가 왔으니까 생존에 달려있거든요. 생존이라는 그냥 막연한 게임을 갖고는 생존을 이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특별한 용인시의 내 몸값은 뭐냐예요. 그러면 용인시 몸값, 용인문화원의 몸값이 높다면 용인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용인문화원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협찬하고 달려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내놓지 못했던 부분은 그런 비전적인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럼 이런 상태에서 몸이 지금 허진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정책 세우면 뭐 할 거예요? 끌어갈 원동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는 이거 세우나 마나. 하나 그냥 페이퍼 남겨놓고 나는 이런 계획 세웠네. 그럼 문체부에다 올리고 경기도에 올리고 시에 올리고 문화원에서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살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왜 위기가 왔는지 먼저 꼬집어내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갈 거냐. 그 중에 하나는 회원을 확보할 것이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문화원 규정에 보면 수익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우리 문화원은 노력해봤느냐는 거죠. 돈을 벌려고 노력했냐 이거. 아버지가 돈 못 벌어오는데 집에서 내가 가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들들이 따로 줘요? 돈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원은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떠냐? 돈에 연결된 부분이 회원 확보이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못 떠나게 어떤 그 당근을 줘야 되는 문제가 도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라면 이 계획은 안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뼈아픈 지적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세워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용인문화 문을 닫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야, 잠깐만요. 제가 세마 토론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렇게 방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할 수 없어, 세워봤자 뭐해? 그럼 그거는 내일 문 닫아야죠,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굉장히 뼈아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우고 난 뒤에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인문화원이 왜 이랬냐면 제가 볼 때 용인문화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문화원 전반의 문제입니다. 지금 위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국문화원연합회 이 문제를 가장 고민만 하는 것이 송생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잠깐만 좀 답변 토크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70년의 용인문화원 생각하면 태동 때부터 시작하자면 경쟁자가 없었어요. 문화단체의 경쟁자가. 사업에 대한 경쟁자도 없었죠.
근데 2014년에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라는 그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로 정부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지방 중심의 문화 사업들로 거의 다 이양이 돼서 중앙에서는 거의 관여를 할 이제 기준들이 많이 예산들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기초문화재단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유사하게 문화원이 했던 사업들을 동일하게 재단을 통해서 사업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원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잘 했지만 문화재단이 구성이 되면서 자치단체 이사장이 대부분 그 자치단체 장이 이사장이 되거든요. 문화재단에. 그쪽으로 사업들을 몰아주는 형태가 아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척으로 일부 문화원들은 시장님,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요. 그 안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려갔어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단을 통해서 대부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문화원은 그냥 하나의 문화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단체에 뭘 할 겁니까? 예산 그동안에 파이는 똑같아요. 파이는 똑같은데 유사한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잘하는 데 주겠죠. 젊고 기획력 있는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뽀대나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위기에 있다고 했던 문화원들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가냐면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 그래 하세요 주고 우리 문화원이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뭔지를 고민을 합니다. 이거는 차별화된 사업을 가져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지역학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100년 후에 남을 얘기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문화원이 잘하는 사업을 독보적으로 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점점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못해서 위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책 환경이 변해졌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도 그럼 우리 문화원은 뭘 가지고 갈 거야? 우리 문화원은 이게 100년까지 가져가서 독보적인 뭔가에 축적된 전문성을 가져갈 필요는 이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생활사 내에서 우리 문화원이 하면 좋겠다 하는 것과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는 문화원들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준다고 해도 발전성이 없는 것은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유사한 사업들은 안 해요. 그래서 문화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동력이 필요하니까 자치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과 같이 중장기 발전을 공감해서 세워야 되고 그 안을 반드시 예산이 점진적으로 수반이 되어야지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 오늘 이 자리는 아까도 잠깐만요. 제가 사회자니까 잠깐만요. 아니 제 이야기는 오늘 이 굉장히 많은 분이 발표 토론을 하시는데 오늘은 문제를 제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기된 내용을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수렴해서 하는 날이고 오늘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 토론할 수 있는 시간 아니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저는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기하셨다. 문화원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제기하셨고 또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박수를 쳤다는 건 선생님 말씀 동의를 한다는 거고 저는 현재의 문화원 상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걸 잘 표현을 해주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좀 이따가 라운드 테이블도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은 저는 도리어 선생님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앞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실 때 선생님이 적극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극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시고 방안을 내시면은 그야말로 저는 그래서 선생님처럼 제가 표현해서 저렇게 좀 문화원에 분노한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런 분들이 모여서 계획을 내고 자기가 계획을 냈으면 실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문화원이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려 선생님의 그 말씀에서 문화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화원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선생님 이끌어 가셔야죠. 다른 분들. 저는 도리어, 저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오. 정말 문화원의 정말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이 59분이라서요. 이렇게 하시죠. 좀 앞에
제가 시간 충분히 못 드리는데 요약에 꼭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한 분씩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최영주 선생님 혹시 1분 정도. 뭐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씀.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문화 중장기 발전 방향 뭐 비전을 뭐 다양성, 창의성, 뭐 독립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용인문화원의 몸값을 올리자라는 것들을 5년의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용인문화원의 몸값을 올리자라는 슬로건이 용인문화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끝없이 토론하고 끝없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의견이 존중이 되고 때로는 자기 의견이 접히더라도 그 채택된 방안에 대해서는 내 의견이 아닐지라도 존중하면서 5년 동안은 끌고 가보자 라는 합의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 계획 세우면 5년 안 갑니다. 내년이면 또 환경 변하기 때문에요. 이 말은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다가오면 우리의 처한 위치가 어디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문 닫고 싶으면 닫으면 되고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하는 거죠.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계획 한번 세웠다고 해서 만사형통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장기 계획은 또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설득 자료입니다. 사실 중장기 계획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뭐고 뭘 할지를 고민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시나 다른 외부 기관에 이러한 계획들이 있고 이러한 근거로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재정이나 인력이나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설득 자료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서 뭔가 앞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필요한 겁니다. 네, 저는 각 문화원마다 이제 운영상의 위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맞닥뜨린 위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긴 게 지역 갈수록 지역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소멸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문화를 살리고 고유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진 거고요. 문화원 진흥법에도 문화원의 미션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다 지역 문화를 여러 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문화의 핵심이 그 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우리 문화원이 추스려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의 용인 문화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 자체는 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라야 그 과정이 그 계획이 우리 계획이 된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문화원 시청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중장기 계획 용역 같은 것들이 다 쓸모없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손때 묻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돈 문제는 적어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산 할당을 그래도 이런 대규모 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예산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할당을 해서 문화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합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제가 직접 문체부 담당관하고 진행을 했을 때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차별성이 뭔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전시켜서 독보적인 차별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공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문화진흥 아까 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러면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그 자체의 큰 틀에
우리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문체부에 제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지방문화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달라.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는 역할밖에 이제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이런 조정을 할 때 지방문화원이 그래도 정부의 중앙정부에서 힘이 아직도 있으니까 지자체에 그런 구체적인 시책들을 마련하도록 계속해서 권장하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집장만을 하기 위해서 또 미리 주택부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저와 함께 모두 동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을 세울 거냐 말 거냐, 그럼 과연 어떻게 세울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문화원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우리 또 라운드 테이블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문화원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더 시작한 것도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지금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용인 그 문화원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꾸준히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갈 것이며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구상할 건지, 또 우리 또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우리 용인 문화원의 임직원들이 얼마만큼의 더 문화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더 고차원화할 것인지, 더불어 나아가 용인 시민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바꿔나가고 앞장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저희가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이미지 이사님께서 뜻깊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술대회 한 번 한다고 뭐 내일부터 확 바뀌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가 또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역대 원장님들 계시는데요. 그동안에 문화원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신 분들이시고, 모두 또 함께 임직원들, 이사님들 굉장히 많이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일들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옆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문화원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반성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깊이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었어요. 많았고 굉장히 깊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깊이 안 있었었구나. 저 같은 생각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인식에 대한 그런 변화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필요하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없으면 노력을 해봤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고 울기만 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오늘 했고요. 그래서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이런 학술대회가 굉장히 오늘 뜻깊은 자리로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더 거듭날 수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문화원 참 많은 일을 했었고요.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 영역이 있고,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또 생각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부를 끝나겠는데요. 저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 있는 인간들이 자기가 문제가 많다는 걸 위기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충 자기의 위기인지도 모르고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이제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가 오래 근무를 했는데 제가 경기도 문화원 30일 문화원 거의 다 제가 대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 중에 하나가 문화원 업무라서. 근데 용인문화원은 제가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참여했을 때 그렇고 경기도에서 저는 상당한 상위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위기는 용인문화원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원 전체의 위기이고 그래서 저는 이 용인문화원이 그 대표적으로 그 위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화원의 위기를 이야기했고 저는 심지어 필요해서 문 닫자는 그것까지 했는데 그거는 용인문화원 자체가 가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하고 오늘 또 제가 토론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화원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느끼면서 그걸 좌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급적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해서 저는 굉장히 다행히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용인시가 그 1990년에 인구 20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90년이 크면서 그때 용인군이었다가 90년대에 용인시가 됐죠. 그러다 지금 인구가 한 107, 8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특례시가 됐잖아요. 용인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용인이 지금 그 아까 시장님도 이야기하고 오늘 발표에 나왔지만은 삼성국이 하면은 그 현재 고용 인력이 3만 명이에요. 아까 뭐 연인력 그거는 공사하는 과정에 투입된 인력이 170만이라는 거고 공사가 완료되면 삼성은 한 3만 명 정도를 고용한다고 계획이 추정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한 13,00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00명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가족까지 따지면은 한 15만 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 15만 명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많은 그 부가적인 일들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용인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우리나라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도시 중에서 굉장히 성장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적인 문제를 고민할 정도의 도시가 되는데 물론 아까 이제 토론 중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우리가 성숙을 지향할 건가 성장을 지향할 건가 했는데 우리 이동준 선생님이 철학자예요. 그래서 진짜 철학자시기 이번에 원래 철학한 분이라서 근데 이제 저하고 약간 차이인데 저는 성장과 성숙이 별개가 아니다. 성장을 해야지 성숙 온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사회에 전환되는데 이 사회를 전환되는 거는 완전히 판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성장이 있으면서도 엄청난 성숙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용인이 앞으로 이거 제가 용인에 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용인이 난 앞으로 한국 문화만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시장님 자꾸 용인시 활성화만 고민하시지 말고 용인이 한국과 세계적인 도시를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문화원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용인문화원에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 계획에 좀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시면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